36회 시험 대비 공법 기본 이론입니다. 자, 이번 6번째 강의는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부분도 시험 문제에서 매회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용도지구는 이름을 외우는 게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지정을 하는데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 보호지구, 취락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 방제이기 때문에 자, 요리 이름을 외울 때 우리 앞에 설명했듯이 경복이라는 학생이 자, 시험을 보고 우리 중개사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 9가지 명칭들을 한번 쭉 보시고 자주 보시다 보면 이 용도지구 명칭들은 숙달이 됩니다.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정하는데 미리 특징을 보시면 이게 도시지역이든지 관리지역이든지 농림이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용도지구를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자, 그런데 이 파란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거죠. 이 도시지역인데 경관지구라든가 보호지구 들어가면 이 경관지구라든가 보호지구 때문에 건물의 어떤 크기라든가 건물의 종류가 또 규제됩니다. 도시지역의 원래 특징보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분홍색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는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규제 완화되는 거를 이제 특징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용도지구는 9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지정되는 것들은 기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 분홍색 명칭들을 잘 봐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기존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것들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용도지구를 정하는 겁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정하는 제도고 임의적으로 자, 필요하면 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는 용도지역 위에 지정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부터 봐야 되겠죠.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정하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정해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축 제한, 건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물의 크기 제한 같은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정하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는 시험 문제에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만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강화하는 것도 있었고 완화하는 용도지구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가 들어가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해가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용도지역은 한 필지에 용도지역 이름을 하나씩만 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한 필지에 경관지구 정하고 고도지구 정하고 이렇게 용도지구를 2개나 3개를 중복하여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도지구 지정 절차. 자,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 앞에서 배웠던 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 같은 거, 주민의견 청취 같은 거 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자, 입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안은 이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그런 내용의 입안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야 되는 거죠. 시도나 대도시, 시장군수가 자기 성향에 맞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토지 가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행정관청이 이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입안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용도지구가 지정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관리의 결정 없이 용도지구가 지정 변경되는 예외 규정은 없으니까 예외는 없다고 참고를 보시고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에서 입안을 하고 이 결정권자한테 이렇게 서류가 올라가서 이런 관청들이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면 용도지구가 지정 변경되는 거죠. 협의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고시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야지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용도지구의 종류 넘어왔습니다. 자, 용도지구 종류는 앞에서 우리 봤듯이 9종류가 있으니까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정용도 제한지구 할 때 특별히 뭐 빵을 사준다, 방제, 방화.
그렇게 우리가 쭉 보시면서 우리 앞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완화되는 명칭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 복합 용도지구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으로 좋은 겁니다. 기존 용도 지역 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취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도 그러하고 완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완화라고 표시가 안 되는 것들은 다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개별 용도지구가 9종류가 있으니까 용도지구 이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를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특히 이 복합용도지구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경관지구라든가 보호지구는 용도지역이 어디일 때만 정한다 이런 말은 없는데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중 일반 주거지역, 우리 앞에서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이라고 배웠죠. 그런 데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공업지역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세 군데 용도지역을 찍어서 여기서만 복합용도지구를 정해서 어떤 건물의 특정 시설의 입지, 건물의 종류를 할 수 없는 건물이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건물의 종류를 더 많은 종류의 건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인데 이런 세 군데 장소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 이름들을 한번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경관지구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관지구는 주로 이 산이라든가 물가에다가 이 경관지구라는 걸 지어서 그 산의 경관 또는 수변이 물인데 수변 같은 것들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구는 주로 이제 산이라든가 물가에다 정하는데 이 경관지구 들어가면 건물의 종류나 건물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지고 건물의 종류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관지구 때문에. 복합용도지구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할 수 없는 종류의 건물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경관지구라든가 보호지구, 고도지구는 어떤 특정 용도지역에서만 하라는 말은 없는데 복합용도지구는 이런 제한이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대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 보시고 보호지구, 자, 뭐를 보호하는 겁니까? 국가유산이 이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중요시설물,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것들, 여기 군사시설, 교정시설, 교도소, 공용시설이 이제 정부 청사입니다. 정부 우리 공공서, 관공서들인데, 이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우리 이제 서울에 종로 쪽에 가보면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관공서기 때문에 이런 공용시설 보호지구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유산 문화재, 중요시설물,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 자,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자, 이게 이제 야생동식물, 서식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구 들어가면 건물의 종류와 건물의 크기 같은 것들이 일반 건물 지을 때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고도지구, 건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자, 우리 공항 근처에는 고도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는 비행기 이착륙 때문에 건물을 높이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지구 들어가서 건물의 최고 높이 뭐 30m 그러면 30m 아래로만 건물 지어야 되는 것 이런 거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안 좋겠죠. 추락지구. 추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자연 같은 규제가 강한 지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자, 이런 지역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인데 여기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너무 낡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 그럴 때는 이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원주민들의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택을 새로 짓고 일부 상가를 지으라고 별도로 이렇게 추락지구라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지역, 이 시골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시골지역, 개발장구역처럼 도심지 외곽의 시골지역에다가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취락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새로운 마을을 져가지고 그쪽으로 이주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이런 취락지구라는 걸 정하면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이죠. 자, 개발기능지구. 자, 개발기능지구는 주거기능 같은 거 주택을 짓거나 상업기능 상가, 공업기능 공장, 유통 물류 같은 어떤 시장이라든가 물류센터, 관광 휴양, 자, 이런 기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는 곳. 자, 이게 개발기능지구 들어가면 여기 써 있는 기능들을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주거, 청소년 유해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같은 것들을 못 짓게 우리 학교 앞에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어떤 뭐 유흥주점 같은 술집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재해, 풍수해나 산사태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지구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9가지 명칭을 쭉 보면서 뭐 이름하고 이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복합용도지구는 이런 특정한 장소에서만 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상 그런 거 중요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런 용도지구 이름하고 이제 목적을 한번 쭉 보시고, 자, 또 하나는 경관지구는 이게 세분된다고 되어 있네요. 경관지구 이름이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름으로 세분돼서 토지 위에 지정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복합용도지구는 세분이란 말이 없습니다. 고도지구도 세분이란 말이 없을 때는 그냥 고도지구라는 이름 자체적으로 토지 위에 용도지구가 들어가는 건데, 경관지구는 이름이 세분됩니다. 자, 보호지구도 여기 국가유산 문화재, 중요시설물, 자,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야생동물시설물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세분합니다. 이 세분 명칭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작년도 35회 때는 따로 안 나왔지만 이 세분 명칭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관지구 세분 명칭은 세 가지로 갈라질 겁니다. 보호지구도 세 개입니다. 자,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집단추락지구,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연추락지구라는 형태로 세분이 될 겁니다. 2개. 개발진흥지구도 5가지로 세분될 거고, 이 방제지구도 2가지로 세분될 건데, 자, 바로 세분 명칭을 한번 좀 보시죠. 자,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암기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시특 이렇게 외우십시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가 산이고 산, 시가지경관지구가 도심지 안의 주택가, 주거지 이런 데다가 시가지경관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특화경관지구라는 게 물가입니다. 물가. 자, 이게 물가라는 것은 원래 수변이란 말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수변경관지구가 있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특화경관지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경관지구는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로 들어가는 거고, 도심지 안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어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지경관지구, 물가, 자, 이렇게 강가라든가 저수지 주변에서는 특화경관지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지구는 자시특, 그 다음에 맨 끝에 방제지구는 요 자시가 특별히 한 번 더 나옵니다. 맨 뒤에 자시특이라고 쓰시고 맨 뒤에 자시 한 번 더 하시고,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라는 게 아까 우리 국가유산 같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지구고, 중형시설물,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 보호하는 거고, 생태계 보호지구. 추락지구도 자연과 집단,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또는 2개 이상을 섞어서 복합개발진흥지구, 또 새로운 기능으로 개발하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름 외울 때 약간 앞글자를 따서 경관지구는 자시특, 맨 끝에 방제지구는 자시, 맨 앞에 하고 맨 뒤하고 자시가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자시특, 자시.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여중생이라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여중생들, 남중생도 있고 여중생들이 있는데, 우리 여중생들, 여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중생. 추락지구에다가 새로 주택사업을 했으니까 새로운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자집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추락지구는 자, 이게 자연추락지구하고 집단추락지구가 있는데,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추락지구 사업입니다. 새로운 집에 가서 오늘부터 잠을 자라. 그래서 자집이 되는 겁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 특 이렇게 외우세요. 주산, 우리 옛날에 주산 같은 게 있었죠? 수학 계산할 때 주산, 관복이의 특기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이라는 사람의 특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산, 관복, 특인데, 자, 일단 한번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경관지구는 이렇게 자시특이라고 외웠습니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자, 이게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라는 걸 정해서 이런 산지 안의 경관을 보호하고, 자, 도심지 안의 주거지라든가 중심지, 이게 주로 이제 상업 같은 것들입니다. 상업 중심지인데, 자, 이런 지역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지구. 자, 지역 내 주요 수계, 이 수계라는 게 물가입니다. 자, 물가에서는 수변 경관지구란 말을 안 쓰고 특화 경관지구란 말로 이름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경관지구가 산에서는 자연 경관지구, 도심지 주거지에서는 시가지 경관지구. 자,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물가라든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 같은 게 있을 때는 특화 경관지구라는 걸 정합니다. 특화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용어죠. 자, 국가유산 같은 문화재가 있거나 전통사찰이 있을 때는, 자, 이런 것들, 국가유산 같은 것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정하죠. 아까 우리 여중생이라고 외웠습니다. 자, 중요시설물, 아까 우리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 있을 때는 공용시설, 군사시설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에다가 건물 못 짓게 하려고 생태계 보호지구라는 걸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취락지구, 새로운 주택사업을 해서 새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자집인데, 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추락지구라는 거로 들어가는 거고, 요 집단추락지구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되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 안에 개발행위를 제한당해서 옛날 집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겠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주 같은 걸 시켜주기 위해서 집단추락지구라는 걸 정해서 추락지구, 새로운 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일부 상가 같은 것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지구는 자집이 되는 겁니다. 경관지구 자시특, 자연시가지 특화. 자, 보호지구는 여중생들을 잘 보호합시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자, 추락지구는 자연추락지구와 집단추락지구가 있는데 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항상 집단추락지구, 나머지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추락지구. 자, 그다음에 아까 개발지능지구는 주산 관보기에 특기할 때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지능지구인데, 자,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합시다 그러면 주거개발지능지구, 공업이나 유통, 물류 같은 거로 개발할 때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이나 휴양, 관광지 같은 거로 개발할 때는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라는 걸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중에서 2개 이상을 섞어서 개발할 때는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 공업, 유통, 그 다음에 관광 이외에 새로운 기능으로 개발할 때는 특정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주산, 관복, 특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자시, 아까 우리 앞에서 경관지구가 자시특이 있으면 맨 뒤에 방제지구가 자시가 한 번 더 나오죠.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인데, 자연방제지구는 해안변, 하천변 같은 데서 재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재해를 예방할 때는 자연방제지구, 자,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안에서는 시가지 방제지구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헷갈리지 않게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재해를 예방할 때는 자연 방제지구를 정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가지 방제지구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용도지구는,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총 개수가 9개인데 여기 5개의 명칭은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분되는 게 지금 총 이렇게 5가지 용도지구가 있는 겁니다. 개수는 별도로 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구, 보호지구, 추락지구, 개발지능지구하고 방제지구는 이렇게 세분 명칭을 외우시는 게 이게 이제 기출문제 좀 이제 곧 제가 이제 만들어서 올릴 건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지능지구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용도지구는 또 신설이 가능합니다. 자, 이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자, 용도 지역은 우리 앞에 강의에서 21가지 용도 지역 이름은 이게 신설이 안 됩니다. 신설할 때는 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용도 지구는 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조례로, 여기 시도, 대도시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나 뭐 인천광역시, 경기도,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법이 아닌 조례로 우리 지역만 적용하는 규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조례,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서 용도지구 이름을 새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같은 거라든가 목적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정해서 현행 법령상 용도지구가 9종류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이게 신설이 가능합니다. 신설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걸 좀 표시했는데,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할 수 없고, 새로 용도지구를 9개 이외에 새로운 걸 만들 때는 기존 용도지역 이런 것들의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만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보셨다가, 용도지구는 총 9종류가 있었는데 새로운 명칭을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만 신설해야지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좀 전에 봤던 여기 세분 명칭,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이게 세분이 되는 건데, 용도지구는 경관지구는 자시특, 보호지구는 여중생, 취락지구는 자집,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특, 방대지구는 요 위에 있는 걸 한 번 더 써서 자시 이렇게 되는 거. 세 번 되는 명칭을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세 번 되는 이름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가 용도지구 행위제한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 용도지역 배울 때도 용도지역 지정되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라는 걸 배웠고, 자, 용도지구에서도 이런 행위 제한 같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제한이. 근데 보시면 용도지구 쪽 행위 제한은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조례로 행위 제한 내용들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 행위 제한이 이렇게 써 있는 형태가 조례에 써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용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 다른 말로 건축 제한입니다. 자, 이런 건축 제한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신경 쓰지 마시고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해석할 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은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한다는 겁니다. 조례. 조례라는 건 뭐냐면 서울시 조례 이런 식으로 인천광역시 조례, 뭐 세종자치시 조례, 제주자치도 조례, 또 경기도 수원이면 수원시 조례, 또 군이면 군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로 내용을 정하면 이 조례는 개별 도시마다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도지구에서의 이런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조례로 각자 도시마다 알아서 정하라는 겁니다. 건축 제한 내용들을. 물론 이제 지침 같은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마다 서로 상의할 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다만 다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2법,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 내용을 정해서 처리한다. 자,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의 뭐 대통령령, 개별법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얘네들은 조례가 아닙니다.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해서 이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자, 국토계획법의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자, 그거대로 건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일이 돼 있죠. 규제가. 취락지구도 여기 자연취락지구 중심으로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시고 자, 일단 대통령령으로 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제한 내용을 정한다. 복합용도지구도 대통령령, 자연취락지구도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이면 국토계획법의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령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규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발진흥지구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다른 관련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개발계획이 있는데 자, 이것도 어쨌든 조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례가 아닌 형태로 이 계획이라든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이 네 가지 용도지구는 규제의 내용을 통일시킵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아닐 때 나머지는 다 조례가 되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은 조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가 아닌 2법, 2법이 바로 대통령령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뭐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같은 거. 자, 그럼 보시면 이 조례로 정하는 거는 뭐 여기 없는 경관지구라든가 보호, 방화, 방제, 특정로로 제한지구는 행위 제한 형태가 조례로 각자 정해서 처리해라. 근데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 계획 자체를 만드는 기준이 동일해서 같은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취락지구 대통령령이 기출문제인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취락지구 중에서 자연취락지구는 이 대통령령 78조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건축할 수 있는 건물 4층 이하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의 종류를 딱 정해놨습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단독주택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설. 자, 우리가 1종 근린, 2종 근린생활설은 이제 건축법 가서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이용하는 상가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설 상가, 2종 근린생활설 상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시설, 요 시골 지역의 추락지구이기 때문에 농업용, 임업용 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 같은 것도 규모를 정해서 할 수 있고, 자, 교정, 군사시설, 방송통신, 발전소 같은 것들이 자연추락지구에서 가능한 건물입니다.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이지만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연추락지구에서는 보십시오. 추락지구 중에서 자연추락지구 같은 데서는 이 대통령령으로 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한다. 어떤 건물만 지라고 대통령령의 이 표에 따라서 자,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단독주택,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사 같은 상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시하시고, 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자연추락지구에서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시설, 시골이니까 농업용, 임업용 창고 같은 거, 자,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라든가 온실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교정, 군사시설 같은 공익시설, 자, 방송통신이라든가 발전소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격리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안 되는 거죠. 병원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 여기. 특히 격리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안 되죠. 단독주택은 되지만 아파트는 안 됩니다. 자, 묘지 관련시설, 여기 자연추락지구도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묘지라든가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불가. 관광 휴게시설 같은 것들도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생활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출문제에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추락지구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나다, 라마바, 사하자라는 건물이 가능하다. 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 같은 것들을 정한다.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정해놨다. 추락지구도 자연추락지구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 금방 본 거. 개발되는 지구도 개발되는 지구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별도의 계획으로 건물의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용도지구 행위자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조례인데 조례가 아닌 특별한 규정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 하시고 이제 문제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OX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우리 9종류 지금 배웠는데 용도지구란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용도구역 기능을 증진하는 거 틀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구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X로 봐야 되겠네요. X입니다. 미리 답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방제지구. 자,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자,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이 방제지구가 자시가 있었는데 시가지 방제지구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이제 자연방제지구는 하천변, 해안가 이런 지역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연방제지구가 아니라 시가지 방제지구로 바꿔야 됩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시 특으로 세분되죠.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대도시의 시장이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앞에서 33회 문제입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업지역에다가는 복합용도지구를 정해서 규제를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복합용도지구는 자, 이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틀렸습니다. 자, 추락지구도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자, 우리 집단추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는 그 지구이다. 자, 우리가 추락지구는 자연과 집단이 있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집단추락지구가 맞네요.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요시설물 개발지능지구. 자, 우리 앞에서 개발지능지구는 주산 관복특입니다.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그다음에 복합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지 이렇게 중요시설물 개발지능지구라는 거는 세부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5회 때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용도지구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우리 기본 이론 강의인데 제가 조금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자, 어렵지만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